안녕하세요. 회생의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빚을 못 갚아 장기 연체가 되면 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대출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밖에도 이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 채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빚을 못 갚는 이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빚을 못 갚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빚을 못 갚으면 신용 하락 말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을 못 갚으면 재산을 뺏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직접 뺏어가는 것은 불법이고 법원의 힘으로 재산을 뺏어갑니다. 법원의 힘으로 재산을 뺏어가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을 뺏어가고, 이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채무자의 급여를 뺏어갑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추심이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자영업자로 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금을 추심해 갑니다. 참고로 전월세 보증금은 기존의 임대 기간이 끝나야만 추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급여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치동산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대금을 배당받아 갑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분은 빚을 못 갚아도 강제집행을 당할 일이 없지만, 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엄청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 또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심이 안 되셨다고요? 그럼 결심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뜻인데, 이 채권자가 가장 손쉽게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지급명령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장기화되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라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드디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은 아주 쉽습니다. 지급명령에 나와 있는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관할 법원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지급명령 표지에 있는 법원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붙이시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이의신청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잘 접수가 되었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후에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편으로 보냈다간 너무 촉박해서 불안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접수가 아주 쉽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에서 서류 제출, 그 다음에 민사서류, 다음에 지급명령 독촉 신청에 보시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 2개월 후에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패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식 재판은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의 신청일부터 최소 3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을 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하신 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빚을 못 갚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 해방클럽을 방문해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